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사람들이 브랜드로서 인정해주는 것들의 어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품의 퀄리티도 될 수 있고요. 그 브랜드의 역사나 규모, 또 브랜드가 가진 비전이나 독보적인 기술 등등 업종에 따라서 수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얼리 브랜드가 되려고 하죠. 브랜드로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갖춰 나가야 할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정해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것은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자칫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것이 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브랜드 유산, 헤리티지입니다. 이 헤리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리티지가 어떤 용어인지 한번 보시면은 이 국가, 사회 유산입니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을 말하는 건데요. 영어로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보면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특성,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고민해온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브랜드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런 유산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않은 곳은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출발했으며, 또 역사가 길지 않은 곳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을 수 없죠. 이건 삼성 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스토리, 로고 해서 하단에는 또 이렇게 헤리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곁에 있어 왔다. 또 반클리프라는 브랜드도 주얼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들도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며 또 어떤 작품들을 만들며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유산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가면 제품이 한 카테고리고 이런 스토리와 관련된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그냥 한 페이지예요. 반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 선대에서 먼저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해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물건들을 만들었었나 이런 것도 담아놓게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 이런 유산들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그때 아니면 놓칠 수 있고 이분들만 기억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남겨두는 거, 정리해 두는 거, 기록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사진 한 장이 에르메스가 이렇게 팔았었구나, 이런 지역에 있었구나, 이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어가지고 우리 제품을 남겨놓지 않았었네, 그거 정리해 놓을 생각도 못 했었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헤리티지가 꼭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예전에 고객들이 금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들이 확인할 곳이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감정원이나 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공장에서 진짜 이거 우리 이런 금으로 만든다 하면서 금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간 손님, 그래서 그걸 못 잡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분은 60대 아주머니가 젊을 때 신랑이 사준 처음 선물 받은 그런 귀걸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걸 찾고 싶은데 똑같은 걸 못 찾겠다, 난 그게 꼭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똑같이 만드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그냥 구매하는 거에 3배의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 손님은 또 그걸 그렇게 원하고 또 그런 비용을 받기에는 또 물건이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돈을 받아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시간은 시간대로 들지만 그래도 이분의 의미 있는 물건이 다시 재탄생 되길 원하면서 해드린 이야기라든지, 또 IMF 때 금 모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집 금은 좀 더 그 돈을 더 쳐주더라, 그만큼 함량에 대한 어떤 신뢰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당장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신뢰받기 위한 그 어떤 광고보다도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나 이런 모습들을 잘 정리해둬야 되는 정말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를 이렇게 다르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에다가 얘를 접목시키면 이게 다시 있어 보이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뭐 3D 효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정말 특수한 효과들을 넣어주면 이런 허접해 보이던 스토리도 새롭게 사람들에게 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얼리와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꼭 기록을 남기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고 어떤 소비자와 만났는지 남겨두시는 거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헤리티지가 이런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창업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비전이 정말 중요한 게, 요즘 보면 그냥 환경 또 뭐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업종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또 부여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에 대해서 꼭 정리도 해 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또 이야기나 스토리들 잘 정리해 두시고, 또 여러분이 주얼리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그 헤리티지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는 다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들이 있으면은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캐릭터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소스 자체가 내 거여야 되잖아요. 까르띠에 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1953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착용하고 있는 이 브로치를 까르띠에에서 만들게 됩니다. 현재 기술력이 까르띠에와 만약에 저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되냐,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 이건 지금 당장 절대 따라잡을 수도 없고, 어떤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게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방을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브랜드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격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10배 비싼 가방이라고 해서 그 가방이 퀄리티가 10배 좋거나 10배 크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정받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들이 지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된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마시고, 그 장면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현재보다는 더 큰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테니까, 당장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